소현세자가 또 학질이 걸립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임금들이 전부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이 소현세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독살이라고 믿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소현세자는 본래부터 우리나라를 떠날 때부터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몸이 굉장히 많이 약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조 22년에 드디어 이제 청나라가 이제 멸망시킵니다. 드디어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중원을 차지하는 거죠. 차지할 때 되니까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인조 22년에 이제 북경하고 심양에서 북경까지, 야, 우리 명나라 부수는 장면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탁 공격을 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다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이겼으니까 너 집에 돌아가. 그러면 심양에서 다시 북경으로 가서 인사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여독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몸이 많이 약했든지 이제 학질에 걸리는 거죠. 학질에 걸리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인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실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부부관계를 너무 많이 해서 소현세자의 기운이 너무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인조가 대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조는 이제 소현세자의 부인을 되게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복구이를 이제 독을 넣어서 나한테 주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약을 내려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숙종입니다. 숙종 임금은 똑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두창에 걸립니다. 천년두에 걸리는데, 숙종 임금은 임금들은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하들이 다 만들어가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숙종은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이제 엄마가 직접 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형제들이 혹시나 독살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숙종은 본인이 이 명성황후가 직접 음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뭘 먹었냐면 엄마표 집밥을 먹었습니다. 집밥을 먹으니까 오래 살겠어요? 일찍 죽겠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조 빼놓고는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이제 드디어 천년두에 걸린 거예요. 천년두에 걸렸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임경왕후라는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서포 김만중의 집안인데 임경왕후가 갑자기 이제 천년두에 제일 먼저 걸려요. 그래서 그냥 세상 떠납니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장희빈 이런 사람들이 임경왕후가 두창에 걸려 죽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숙종이 걸렸는데, 여기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명성황후가 이제 누구의 부인이냐 하면 이제 현종의 부인인데, 역사상 이제 후궁을 안 들였던 유일한 조선의 그 왕이 바로 현종입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워낙 무서웠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부인을 안 들인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불구죠. 경종. 이제 장희빈이 자기 죽으면서 이제 경종의 뭐 거시기를 잡아당겨서 결국은 경종이 이제 그래 됐다. 그러니까 무정자증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은 어쨌든 이제 애를 못 낳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그 독살되는 자기 아버지한테 죽는 장면을 봤으니까 경종은 어떻게 했어요? 간질이 걸리죠.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경종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는 형용할 수 없는 질병, 말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늘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종이 임금으로 생활한 건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경종은 자기 엄마가 굉장히 그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또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조임금이죠. 정조임금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냥 뭐 사약 먹고 죽어도 괜찮은데 거기에 뒤주에 이어가지고 그냥 떡 넣어놓고는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뭐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야, 나는 속에 불이 올라와서 도저히 내가 뜨거운 건 못 먹겠다.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요. 인삼이 든 걸 먹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종기가 걸리니까 야, 그래도 그 종기 걸리고 난 뒤에 몸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경옥고 정도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의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걸 먹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인삼이 경옥고에 약간 들어있거든요. 그거 먹고 난 뒤에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그냥 이틀 만인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숙종의 엄마였던 명성황후는 이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 하여튼 뭐 감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덤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두창 천연두에 걸리니까 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본인이 그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래 무당을 부르는 거야. 무당 막내라고 있어. 막내를 불러가지고는 야, 저 의사는 의사고 어떻게 하면 이게 고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막내가 야, 자기가 점괘를 보니까 기양법을 해야 된다. 뭐냐면 뭐 그때만 해도 벌써 숙종 때만 해도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천년두에 걸린 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도 이제 천년두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처방들이 있었어요. 사성회천탕 뭐 이런 처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까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치료를 했는데 증상이 심해지니까 야, 아들 죽겠다 싶으니까 누굴 부르냐 하면 무당 막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물어보니까 막내가 야, 그거는요 이제 그때가 동지예요. 동지. 제일 추운 동지. 서울 얼마나 춥습니까? 저기 뒤에 이제 샘물에 가서 그 찬물로 가지고 소복만 입고 찬물을 뒤집어 쓰면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찬물 겨울에 그 추운데 우리 군대 가서 뭐 되게 이제 제일 악독한 형벌이 뭡니까? 찬물 요 가지고 옷 벗으라 해가 찬물에 톡톡 겨울에 이렇게 튕기면 정말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찬물로 원샷으로 그냥 샤워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명성황후는 두말 없이 하겠다. 내가 할게.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이게 한약으로 나은지 정말 이걸로 나은지 우리는 미리 예단하는 거는 관두고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숙종이 낫기 시작한 날 명성황후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 나았다고 선언한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명성황후가 아파요. 그러고 난 뒤에 숙종이 완전히 탁 털고 일어나니까 그날 죽어버려요. 다 정확하게 그래요. 요거는 기록에 그대로 이제 실록에 있으니까. 그래서, 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드라마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너무나 리얼하잖아. 뭐, 사람이 뭐 이걸로 나왔나 저걸로 나왔나 보다는 현실이 그랬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는 죽고, 그 다음 숙종은 살아납니다. 숙종이 살아나니까 문제가 뭐예요? 드디어 이제 장희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기사황국이 생기면서 이제 세상이 뒤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국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